지금 저한테 1억 당장 주시면은 소액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. 그리고 며칠 전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예. 현대차에 없는 1%,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. 네네네. 제가 그 영상을 슬쩍 봤는데 네.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기업을 좋아하시는지 네네네.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거기서 현대차, 기아차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사실 말씀을 드리고 네. 없다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역사라든지 흥미로운 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우디는 이제 사륜 구동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우리는 아우디라고 하면은 이제 쿼트로를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떠올리는데 그 쿼트로가 대중화가 된 이유가 CF를 스키 슬로프를 아우디가 올라갑니다. 세워요. 안 밀립니다. 어떻게 찍었지 그걸? 그거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한 거죠. 와, 대단하다. 왜냐면 그 사륜 구동이 우리는 이만큼 눈밭에서 잘 가고 이렇게 조향이 좋고 혹은 이게 운전 성능, 이 동력 성능이 좋다. 이걸 보여주는 그런 걸 딱 만들어내고는 그걸로 이제 아우디는 사륜.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아우디는 쿼트로다가 머릿속에 딱 박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수평대항 엔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 현대차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탈피 못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싼 차. 그렇죠. 저렴한 차. 그 부분이 이제 제네시스 때문에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도 있고 아이오닉이 나오고 EV6가 나오면서 전기차에서는 그 부분을 탈피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헤리티지, 우리가 뭔가 상징성으로 떠올렸을 때 명품백이라고 하면 에르메스가 떠오르고요. 우리가 스포츠카 이러면은 페라리, 람보르기니 이런 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헤리티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럽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긴 합니다. 역사를 가지고 오고 전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상징성이 있다. 벤츠는 뭐 기술의 벤츠 혹은 우리가 뭐 프리미엄 차의 벤츠 우리가 하면은 모든 차가 따라한다.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BMW 같은 경우는 스포츠 동력에서 우리는 스포츠 이런 기능을 많이 탑재한 일반 상용차다. 이러면서 운전에 아주 다이내믹하다.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도 그런 뭐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갤럭시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. 아이폰의 대항마가 될 수 있고 안드로이드, 모든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프리미엄이다. 우리는 접을 수 있고 우리는 펜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갤럭시라는 브랜드 자체의 헤리티지로 잡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헤리티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장기간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좀 편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.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그 iOS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거고 영상은요 유튜브. 그러니까 구글이 되는 거고요. 컴퓨터를 키면은 윈도우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아남은 그 이유 자체에서 그 스토리를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좀 흔들리는지. 네. 그래서 실제로 뭐 일본 자동차 기업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. 일본 자동차 기업의 파일을 뺏어오는 게 현대차니까. 이런 관점에서 전기차를 정말 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테슬라와 이걸 또 비교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. 전기차의 최고는 테슬라니까. 이런 부분에서 헤리티지를 쌓아나가고 인정받는 기업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하더라. 그리고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위기가 생기고 뭔가 고비를 넘길 때마다 더 탄탄한 브랜드가 되더라.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얻으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뭔가 그 분야의 1등 그리고 1등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업체 그런 주식을 사실상 투자를 하는 게 뭐 엄청난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꾸준한 수익은 낼 수가 있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 스마트폰 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윈도우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S&P 500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의 수익률을 누가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라고요. S&P 500 중에서 S&P 5 상위 5개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5년 동안 수익률이 400%가 났다. 근데 S&P 6 이제 500 말 그대로 이제 6등부터 50등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? 몰라요. 30%예요. 그거밖에 안 돼요? 네.
그래서 너무 상위 집중적이네. 최고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저는 이제 원래 저도 투자를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런 데이터도 제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독과점의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메타가 지금 안 좋아지는 이유가 틱톡한테 점유율을 뺏겨서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친구를 계속 주목을 하고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 혹은 그 상징성이 늘어나는 동안은 내가 투자를 하고 뭔가 경쟁자가 생기면은 하는 약간 물음표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 시장에는 잘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뭐 1위부터 10위까지 투자한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. 그죠. 네. 그거는 약간 좀 브랜드의 차이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런 부분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좀 차이를 보이는 점은 미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핵심이고요. 한국은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.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은 금융을 제외하고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50등까지도 다 이제 대부분 제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시클리컬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고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은 섹터별 시클리컬에 따라 가지고 등락을 반복하는 말 그대로 순환매가 핵심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우상향을 좀 많이 하고 또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장별로 좀 차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투자할 만한 뭐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관련된 좀 기업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1억 있다면은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1억 있다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뿌리냐? 정말 이제 FM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FM 같은 경우에는 20% 반도체. 20% 반도체? 네. 그리고는 20% 조선. 네. 그리고는 일단 뭐 20% 정도는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하는 섹터. 네. 그 부분을 뭐 말씀을 드리고 10%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위해서 수소. 혹은 뭐 그런 막 관련된 ETF. 쪽으로 하고 30%는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.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혹시나 박살 날 수 있기 때문에. 네,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석적으로는 그냥 섹터별로 딱 찍어가지고 뭐 2차전지는 스윙이니까 본인이 뭐 그쪽을 잘 하시면 뭐 스윙을 치셔도 되고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나는 고배당이 좋아. 그럼 고배당으로 가셔도 되고. 그러니까 20에 한 10%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10%는 완전 성장성으로 놓고 반도체, 조선, 내가 좋아하는 섹터. 나머지 30%는 혹시나 고금리에서 지수가 박살나면은 어딘가 부채 위기가 터지면은 이제 현금 물타야 되니까 요렇게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저한테 1억 당장 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지수 매매만 할 거예요. 왜냐면은 내년도까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큰 흐름이 뭐냐면은 내년 연말까지 S&P 500이 4,000 수준에서 머물 거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코스피도 내년 연말까지 2000 초중반대에서 머물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수 매매만 하면은 지수 방향성 매매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어떤 기업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하락할지 모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사이클은 계속 오고 있으니 사실상 그렇다면 어닝 쇼크라든지 터지면 또 급락하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 뭐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FTX가 터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컴투스 같은 것도 같이 터져 나갔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모펀드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까봤더니 너 거기 투자했었네?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부채 리스크가 좀 번졌을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에 연계돼 가지고 돌려서 얻어맞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싸리 지금 저도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지수 매매 쪽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인데 뭐 좀 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지수 매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한 배짜리로 지수 매매를 분할 매수, 분할 매도,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꾸준히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노력 관점에서 한 6개월, 1년 정도는 지수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이제 그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근데 조선이 사실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약간 좀 비빌거리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이슈가 빵 뜨면서 조선 쪽이 좀 더 LNG로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지금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.
그래요? 네. 근데 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성화인텍이나, 그렇죠. 동성화인텍 한국카본. 이런 친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, 매출도 잘 나오고, 네. 영업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, 딱히 주가가 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 그러면은, LNG 이슈 자체가 지금 뭐 유럽 보니까 뭐 재고가 많다.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. 이러니까,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워낙 어떻게 보면 조선에 대한 좀 오래된 투자자분들의 그 한 가지 공포가 있죠.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. 네. 너무 많이 당했어요. 사실. 네, STX가 이게 최단기간 대기업이 됐다가 최단기간 부도가 나는 그런 그 모든 게 이제 해운 그다음 조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무서워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팩트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 러시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된 운반선을 해상에 잡아놓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.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로 4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 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LNG가 더 이렇게 수요가 늘 거고, 그럼 가격이 또 오를 거고,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아도 마찬가지,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다들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이게 상품 가격이 점점 녹아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때 어느 정도 전기세가 오를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상품 가격 인상을 가져올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저는 에너지를 말씀드리는데 LNG도 에너지가 될 거다. 지금 탈탄소는 계속 한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죠. 석탄화력 발전소는 결국에는 줄일 거예요. 그러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장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거는 LNG입니다.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풍력을 설치하면서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고, 그럼 LNG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LNG 공급량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 저는 LN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LNG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완전 전기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은 다시 수소를 어디에 저장해서 옮길 거냐? 암모니아거든요. 근데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했을 때도 딱 놓고 보면은 LNG 운반선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. 본행지가 들어가야 되고, 그죠? 압축을 해야 되고. 그런 관점에서 지금 LNG 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되면은 암모니아 터미널로 또 바뀌겠죠.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에너지가 이제 제가 상상하고 있는, 제가 세우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생각하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, 그러면서 상업적인 운반은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될 것이고, 그러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 발전을 하면서 그거를 암모니아 터미널에서 에코암모니아로 만들 것이고, 에코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싣고 다니면서 지금 석유 원유가 이동하듯이 에너지 이동이 발생하고,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을 할 것이고,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고 조선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글로벌에서 탑 티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은 사실 그 주가의 핵심 인디케이터였던 그 에너지, LNG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는데, 사실 이 에너지 관련돼서 뭐 여기저기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니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매일 아침 라이브 시황을 하면서 꼭 끝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. 제가 5월, 6월 정도에는 저도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6월부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할 때마다 최악은 지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. 신용위기라는 게 루나로 인해서 터졌고 그러면서 패닉셀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, 하필이면 그때 또 페드한테 뒤통수도 맞고 이러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말 위축이 많이 됐어요. 근데 그 상황에서도 돌리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혹은 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악은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. 또 이제 뭐 금리 상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저점이 깨진다라고 할 때 근데 전저점이 어느 정도 깨진 상황에서 버티고 돌리는 걸 보니까 또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하락하는 각도도 많이 누웠고 선반영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연준도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요? 라는 말씀을 좀 드리다가 최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다.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더 밑으로 빠질 거다라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고,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사던 사람들도 사야지라는, 혹은 내가 물려있다가 어쩔 줄 몰라던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더 월급을 받아서 더 들어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
최악도 지났고 바닥도 하게 됐으면은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돈 벌 시간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전 또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그저 안정적인 종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뭐 10년 동안 바라본 결과 혹은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이때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. 아, 종목 장세 어떻게 본다면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식은 장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사도 뭐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고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많은 맛집을 내가 먹고 내 레시피를 개발을 하듯이 많은 투자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내가 작은 부를 쌓아서 다음에 큰 기회를 잡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성투하시고요. 다들 부자 되시고요. 부자 되시면은 이제 달란트 채널과 테이버 채널로 오셔가지고 네 아시죠? 크게 예 테이버였습니다. 네. 제가 특별히 뭐 마무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. 아무튼간에 말씀 잘 들으신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종목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2020년,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.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. 모든 사람이 돈 버는.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.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? 아니거든요.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.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.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.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.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. 모를 때는 어려워요. 알면은 쉽거든요.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. 98년에 구글, 애플, 중국의 알리바바, 텐센트,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. 그런 사람들이 2.5%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.5% 들 수가 있다. 그런 시야,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.